자, 두 번째는 아마 미국 한정이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가 될 차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포드 F150 라이트닝인데, F150은 사실 대단한 차긴 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만 파는데 거의 전 세계 차 판매량을 상위권에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에서만 파는 것만으로 그만큼 인기가 있고요. 왜 인기가 있냐? 미국 사람들은 저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는데 픽업 트럭에 픽업 트럭에 미쳐 있어요. 단체로. 심지어 환경을 지키자는 그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픽업 트럭이 널렸어요.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영국 탑기어에서 이거를 픽업 트럭을 약간 돌려가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마 영국에서는 이게 잘 안 될 거다. 왜냐면은 뒤에 짐칸이 빤히 열려 있잖아요. 누가 딱 훔쳐가기 좋다는 거야. 그건 사실 미국에서도 해당되는 얘긴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미국 애들은 저렇게 갖다 놔도 아무도 안 훔치나 보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뉘앙스로. 훔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훔쳐요. 뭐 하여튼 그래서 F150 라이트, 그래서 사실 옛날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그 유리창 깨지는 애 나왔을 때 덮개가 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 뭐 실제로 견제를 많이 했어요. F150 뭐 F150이랑 물론 이제 그때는 내연기관 모델이었죠. 그 F150이랑 막 그 줄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견제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F150이 많이 팔리는 걸 아니까. 약간 그 픽업 트럭계 야드스틱이라고 그러죠. 벤치마크죠. 그 정말 모두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딱 그런 제품인데 그런 애가 전기차 버전이 나왔어요. 드디어. 일단 생긴 거는 거의 일반 F150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행 거리가 사실 이거는 오늘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일단은 그 그러니까 롱 레인지 배터리를 단 애가 300마일, 그러니까 480km를 간다고 해요. 이게 저희는 처음에 그냥 포드 주장이고 뭐 EPA 테스팅도 안 하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뭐 어젠가 오늘인가 이제 그 MKBHD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거기서 한 말이 뭐 포드에 따르면은 이 300마일, 480km라는 이 주행 거리가 EPA 기준이고, 그러니까 EPA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부보다는 좀 덜한데 그래도 유럽보다는 훨씬 그 기준이 되게 빡세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자체 이제 테스트 기준이면은 좀 주행 거리가 이제 실제 EPA 인증 거리는 좀 줄어드는 게 보통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EPA의 테스트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짐칸에다가 450kg 정도, 450kg 정도의 짐을 실은 상태로 측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에 뭘 더 싣고 있으니까 차가 실제로 끌어야 되는 무게는 차뿐만 아니라 그 450kg짜리도 추가로 끌고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480km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드가 왜 이렇게 거리를 측정했냐고 하니까 실제로 뭐 F150의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리고 그 차 자체도 3톤짜리입니다. 그러니까 6,500파운드 정도라고 하죠. 이런 차를 여기에 450kg을 더해서 EPA 기준으로 480kg를 몰 수 있다고 하면은 배터리를 얼마나 큰 걸 넣은 거예요, 진짜. 왜냐면 포드가 배터리 용량이 얼마라고 공개는 안 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최소 한 150Wh 정도는 들어갔든지 아니면 킬로와트아워? 예, 150kWh든지 뭐에서 한 많으면 200까지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참고로 아마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거는 아마 벤츠 EQS가 그때 원래 테슬라가 이제 100kWh를 넣었었는데 벤츠 EQS가 더 클 거예요. More moments later. 107.8kWh거든요. 그 EQS가. 이거보다 거의 뭐 1.5배, 2배는 더 높은 거죠. 물론 차체가 그만큼 크고요. 뭐 트럭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이 약간 그 트럭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살린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저기에 당연히 약간 아이오닉 5에서 얘기를 했었던 이제 그 V2L 기능, 걔네는 이제 V2L이라고 그러고 아마 포드는 뭐 또 딴 걸로 부르는 것 같은데 뭐라고 부르지 얘네들? 아 그럼 메가 그 앞엔 또 메가 파워 프렁크라고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뭐 얘도 비슷하게 뭐 이제 안에 실내에도 있고 이제 밖에 트렁크랑 이제 앞에 프론트 트렁크 쪽에도 다 이제 일반 이제 전기 콘센트가 있어서 이제 거기다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이오닉이 3.6kW인가 3.5kW 최대 출력이 그렇게 나온다는데 F150은 이제 그 장거리 이제 롱레인지 모델이 9.6kW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9.6kW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맥 프로 있잖아요. 한 6대를 다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걔네들 렌더링을 다 빡으로 걸어도 얘는 버틸 수 있어요. 얘가 왜냐면 1kW 안 되지 않나요? 1kW 아니, 되나? 맥 프로 안에 파워 서플라이가 2.4kW, 아, 1400W거든요. 그러니까 2.4kW니까 그러니까 9.6 나누기 1.4 하면 6.85니까 6대, 그러니까 맥 프로 6대를 다 꽂아놓고 다 빡 렌더를 돌려도 그거를 이제 차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맥 프로 렌더를. 맥북 왜 들고 다녀? 맥 프로 들고 다니면 되겠네. XDR 모니터 같이 들고 다니면 그게 노트북이지. 예, 뭐 하여튼 그래서 네, 된답니다. 네,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이제 포드가 공개한 이제 그거는 보면 사진을 뭐 몇 가지 이제 공개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런 막 이제 앞에 이제 트렁크에다가 콘센트에다가 이제 뭐 파워 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를? 뭐 전동 드릴 뭐 이런 거? 예, 전동 드릴이나 뭐 이제 전기 톱이나 이런 거를 그냥 그 F150의 그 전기 그것만으로 이제 구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뭐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려면은 뭐 발전기를 들고 다니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트럭이 알아서 발전기까지 해줍니다. 약간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뭐 제로백이 대충 뭐 차초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뭐 역사상 가장 빠른 F150이라고 합니다. 뭐 그러겠죠. 그렇죠. 이게 토크가 무지막지한데 보니까 그가 775 파운드 피트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위로 잘 모르겠고요. 이게 775 563마력. 아까 100kg 포스 미터였나? 그쯤 될 거예요. 그거에 넘을 건데 이게 보통 300마력쯤 나오는 4기통 차들이 3, 4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죠. 그리고 전기차니까 저 최대 토크가 그냥 사실상 밟자마자 바로 나오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죠. 대충 우리나라에서 킬로그램 미터로 하는 107.1이에요. 참고로 제 차가 30일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토크가. 사실 이런 한 cc 화물차 차가 보통 그쯤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나마도 이제 터보차저 덕에 이 정도가 예, 그 정도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그런 차는 이제 5000 rpm쯤 나와야 그게 나올 거예요. 그 최대 아니요. 토크가. 요즘은 터보 덕에 좀 저 RPM에서도 나와요. 맥시멈이 그- 나오나? 예, 보통 요즘은 이제 터보차저 덕에 최대 토크가 아마 한 1000 얼마에서도 뭐 2000 얼마에서도 이미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뭐 그 이상의 것인 거지. 사실 전기차는 그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모든 전 RPM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좀 그게 의미가 없는 거기는 하죠. 지금 제가 모는 차가 몇에 얼마라고는 안 나오네. 잠시만요.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이제 이제 그런 거잖아요. 보통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 Many, many minutes later. 걔가 아마 3, 4천에서 맥시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능 튜닝을 이제 고성능으로 두는 애니까 아무래도 좀 그게 좀 있기는 하죠. 지금 그냥 다이모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음.
거의 1,500에서 그러니까 얘도- 매크로 찍고 6,000 한 4,500까지 유지를 하네요. 오케이. 얘도 뭐냐면 뭐 얘도 터보가 달려 있으니까. 터보 달린 차는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와요. 뭐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참 대단하죠. 엄청 물론 이제 그만큼 무거운 무게를 끌고 다녀야 되니까 사실 토크도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건데. 이게 견인할 때도 좋아요. 그렇죠. 사실 토크가 이제 화물차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그 힘으로 이제 끌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토크를 내서 끌어야 되는데 저 RPM에서 힘이 안 나오면은 그냥 빌빌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르막길도 못 오르고 빌빌빌빌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 전기버스 모는 분들 중에 제가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얘 언덕 잘 올라가서 좋다고. 그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리고 좀 사이버 트럭이 좀 공개된 지가 한 2년 됐죠. 나와서 유리창 깨진 지가 한 2년이 됐는데 얘가 먼저 인도될 것 같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사이버 트럭 지금 언제 인도 예정이지? 지금 뭐 그냥 또 듣기로는 안전규정 안 맞아서 설계 좀 바꿔야 되고 뭐 난리를 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차체가 너무 커가지고 좀 줄여야 됐다던가? 좌우를 좀 좁혀야 된다던가? 전폭을? 뭐 아무튼 걔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것보다 로드스타가 더 빠를지도 몰라. 일단은 머스크가 올해 내에 인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네요. 근데 뭐 그 말인즉슨 그렇게 큰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2021년에 정말 그러니까 스타트는 끊었다라고 스타트 끊은 정도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인도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식으로. 그런데 뭐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우리나라엔 나올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나와서는 안 돼요, 사실. 나와서는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일단 크기도 크고 이런 차는 타이어도 미쳐요. 타이어도 100단인데 이런 차 토크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이런 차는 우리 포장 잘 안 된 주차장 있죠. 뭐 우레탄으로 된데 이런데 그런 데서 이 차가 그냥 지나가면은 다 일어납니다. 안 돼. 그냥 우리나라 인프라에 맞는 차가 아닌 거죠, 사실. 물론 F150 그 오프로드 가는 분들 뭐 캠핑 가는 분들 중 뭐 짐 싣는 분들이 뭐 아마 뭐 이런저런 방향으로 수입을 하고는 있어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어디서 봤냐면 평창에서 한 번 본 적 있어요. F150. 그렇죠. 예. 거기는 오케이. 이해는 돼. 왜냐면 뭐 거기서 농사 짓는 분들이나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굳이 그거를 농사를 F150으로 하면 기름값 내고 끝날 텐데. 사실 그거 생각해보면 그 컨텍스트를 왜 굳이 했나 싶기는 하네요.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뭐 휘발유차는 기름 넣으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포트가 안 맞아서 안 됩니다. 뭐 그렇죠. 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DC 콤보 1이고요. 미국은 DC 콤보 2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 들여오면은 못 써요. 그런 문제가 있죠. 뭐 하여튼 뭐 보니까 지금은 한 7,000대 정도 일단 예약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공개 이후에. 그리고 아마 역시 내년에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얘도 프로 버전이 있던데? 그래? 무슨 그건가요? 비즈니스용으로 프로 버전이 있던데.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은 뭐였냐면은, 이 차의 배터리를, SK 이노베이션이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얘기했었죠. 뭐 터지는 배터리든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배터리,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배터리였고요. 물론, 저희가 그거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LG 화학이랑, LG 케미컬이랑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랑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건 종료가 됐는데, 아마
그렇게 합의가 안 됐으면은 그 가능성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다행히도 그 전에 일단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끝나긴 했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포드 망할 뻔했죠. 사실은 그 머스탱 이제 그 땅콩고객님 말씀하시길 머스탱이 아닌 머스탱 마크 2도 그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포드가 굉장히 쫄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린 이 배터리를 갖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얘 갑자기 이 배터리를 못 쓴다 그러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약간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